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또 연준은 양적 긴축도 예정보다 2달 앞당겨 이달 말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 배경 짚어보고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밤에 새벽에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했는데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트럼프의 그 감세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이것에 이제 대응을 하면서 호응하는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정 정책과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통화 정책은 계속 그 동결 위주로 이제 계속 가고 있었고, 그리고 재정 정책 측에서는 이제 감세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은 사실은 그 정책의 효과가 크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감세 정책을 하고 있는 행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정책에 호응하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은 이제 통화 완화가 필요한 수준인가라는 것은 좀 의문은 있습니다. 네. 2, 4분기 GDP 성장률도 2.1%로 발표됐고, 그리고 실업률이 이제 3.6%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상 최저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다만 이제 연준이 이번에 인하를 하면서 얘기한 대로 물가 상승률이 이제 1.6%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2.0%에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런 이유로 이제 통화 완화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무역 갈등 문제가 이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향후 이제 경기 하락 압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하에 선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 하면서 수차례 연준을 좀 압박했습니다. 보통 금리를 내릴 때는 0.25%포인트를 내리는데 한 번에 0.5%포인트 이상 내려도 좀 괜찮은 건가요? 기준금리를 얼마만큼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은 이론적인 연구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0.25%가 이제 관습적으로 이제 인하를 했던 것이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제 그 계산의 편의 때문에 3의 배수로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이제 0.27% 이런 식으로 움직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의 변동폭이 꼭 0.25%여야 한다라는 것은 어디에 이제 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움직임을 보시면 이전에 이제 0.25%보다 더 크게 움직였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2%포인트도 움직였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그 경기 하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속도로 이제 하락을 시킨 것인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금리를 움직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0.5%냐 0.25%냐 이런 것이 어디에 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맞는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0.5%포인트를 주장하는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이제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0.25%포인트의 인하로만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상된 통화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를 낮춘다든가 소비를 늘린다든가에 대한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전에 이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큰 폭의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긴축 중단을 주장을 했는데요. 양적 긴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중앙은행이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 채권을 이제 사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중앙은행들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연준이 이 3번의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이전에는 중앙은행의 자산이 이제 8천억 불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예. 3번의 양적 완화 이후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이 4조 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이 4배 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사들이지 않던 MBS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정부의 장기 국채,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은 보통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단기 금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기가 짧은 뭐 1년 미만의 만기인 정부 국채를 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제 장기 국채도 샀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이제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 보유 자산을 축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보유 자산의 축소의 효과는 통화 긴축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각 보유하고 있던 이제 채권을 팔기 때문에 현금을 이제 다시 사오게 되겠죠. 중앙은행이 현금을 사온다고 하는 것은 시중의 현금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화 완화 기조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통화 완화를 이 기조로 전환을 하면서 그 양적 축소를 계속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그 통화 정책의 방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좀 쏠리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올해 말까지 한 2~3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 기자회견을 보면 보험성 인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불분명한데요.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왜 2~3번 정도 인하를 이제 예상을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의 사이클을 보시면 한번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뭐 6개월 이상 인상을 하고요. 인하를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뭐 6개월 이상 인하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인하 기조로 전환을 했으니 앞으로 한 2~3번은 더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예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보험성 인하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굉장히 모호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지금 이제 미국의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업률이 악화가 된다든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실업률이 이제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종료할 수도 있겠고요. 예. 반대로 실업률이 악화가 된다든지 그리고 물가 하락이 이제 1.6%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계속 낮아진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런다면 본격적인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찌됐건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 미국이 그동안은 계속 금리를 그냥 올려왔었던데 이 인하한 이 배경 그리고 인하한 내용에 대해서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 유럽 주요국 증시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통화 정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예,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이제 전 세계 경기를 보시면은 사실 이제 부진한 측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통화 완화 사이클로 들어간 이유도 사이클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보험적인 금리 인하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 이 금리 인하로 이제 들어간 이유도 글로벌 경제의 부진에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제 작년 올해 1·4분기, 2·4분기에 별로 이렇게 나쁜 지표를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기를 보셔도 그렇고요. 전 세계 이제 유럽 경기나 일본 경기도 보시면은 이제 둔화되는 측면이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제 둔화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얘기한 대로 다른 나라들은 더 본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발생을 한다고 그런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제 수출 부진 우려가 이제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통화 정책의 그 다른 나라들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생각해볼 문제일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사실 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앞서서 이달 중순에 깜짝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과연 잘한 결정인지 이 효과는 좀 어떻게 보이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은의 금리 인하는 이제 선제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것보다 더 빨리 했다라는 것은 먼저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선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경기 둔화는 작년 말부터 이제 본격화돼서 나타났고요. 1, 4분기 GDP 지표는 이제 마이너스고 그리고 2, 4분기 GDP는 우리나라 1.1% 성장했습니다만 민간 부분만 떼고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 하락이 시작된 측면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통화 완화도 사실은 이제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 중에 계속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의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요번에 이제 지난달에 했던 우리의 금리 인하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는 아직 그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 이제 효과가 통화 정책의 통화 완화의 효과가 경제에 나타나는 것은 아직 더 기다려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네.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앞으로 환율 방향과 금융시장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이론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통화 완화는 이제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랬느냐라는 것은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원화는 일반적으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뜻은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된다고 그런다면 원화는 약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호황을 보일 때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될 때 원화가 강세를 보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는 이제 수출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도 이제 둔화 사이클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더 영향을 주는 것이냐, 통화 정책이냐 아니면 경기냐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경기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가 되려고 그런다면 우리나라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보여야 하는데요. 지금 이제 기준금리는 아무리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상황이고 자금이 그렇게 큰 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를 큰 폭으로 예상하는 것은 미국의 통화 완화로 인한 원화 강세를 예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